안녕하십니까. 지능형 자율 시스템에서의 사고 원인 추적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충북대학교 홍장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는 제 연구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오늘 말씀드릴 지능형 자율 시스템에서의 사고 원인 추적 기술에 대한 기술 개요, 기술 구성, 그리고 적용 분야, 산업 동향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공학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공학 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공학 연구실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전력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에 대한 연구입니다. 특히 저전력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소모할 수 있는 전력을 최대한 적게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소모하는 전력이 가급적 줄어든다면 전반적으로 디바이스 장치의 수명이, 즉 사용 시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은 소프트웨어가 잘못 동작했을 경우 하드웨어적인 어떤 고장을 유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나 인명 손실이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스마트 시티나 미래에 다가올 그러한 정보 기반, IoT 기반의 정부 인프라에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오동작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런 지능형 자율 시스템에서의 사고 원인 추적 기술도 이러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의 일환으로 연구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왜 이러한 사고 원인 추적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기술 개요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능형 자율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나 또는 로봇 같은 시스템의 단일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성능이나 안전성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고민과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단일 시스템에서의 성능이나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SO 26266이나 IC 61508이라고 하는 안전에 관련된 표준들을 따라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개발되고, 그러한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FTA나 FMEA, ETA,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결함 트리 분석이나 고장 유형 및 영향도 분석, 그리고 사건 분석 등과 같은 기법들을 이용해서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일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개발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러한 여러 개의 단일 시스템이 협업 환경으로 전이가 되면 복잡성이나 다양성, 가변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러 대 모여서 군집주행을 한다든지, 또는 자율 로봇이, 지능 로봇이 예를 들면 지진이나 붕괴 현장에서 인명구조 같은 활동을 수행하면서 여러 로봇이 서로 협업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단일 시스템 개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복잡성이나 다양성, 가변성들이 발생을 해서 성능이라든지 안전성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쉽게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에서는 그런 어떤 협업 시스템 간 사고 원인을 어떻게 우리가 추적하고 또 안전성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사고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단일 시스템에서 개발했던 여러 가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 결함틀이라든지 고장 유형 및 영향도 분석과 같은 그런 산출물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서 이런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원인을 우리가 식별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본 기술의 주요한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러한 추적이나 분석, 안전성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협업 시스템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SO 16226이나 IEC 61508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V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V 모델인데요. 이 V 모델에 안전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명세, 소프트웨어 설계,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디자인, 구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기능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 단위 테스팅, 통합 테스팅, 그 다음에 쭉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릴리즈하고 운영, 오퍼레이션 이와 같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활동 과정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그런 세이프티와 관련된 활동들이 포함돼서 시리어스하게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성에 관련된 그런 분석 활동들이 소프트웨어 과정에 포함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에 대한 안전성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단일 시스템은 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 즉 시스템들이 모여서 커다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단에서 각각의 시스템 오브 시스템, 즉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어떠한 안전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요구를 분석을 하고 환경도 분석을 해서 결국은 그러한 시스템들이 이제 잘 상호 협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전이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기술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지능형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그런 지능형 자율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서로 협업이 여러 시스템이 서로 협업이 된다라고 할 때 그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 그 결함 제거를 위해서 어떠한 원인들이 그 결함을 발생했는지 그 결함의 원인을 추적 분석하는 기법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본 기술의 목적은 안전성을 분석하는 엔지니어가 자율주행 시스템들이 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일 시스템 개발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이벤트, 즉 다시 말하면 오동작 같은 거죠. 그런 동작의 발생 원인을 실제로 협업하기 전에 사전에 분석해서 안전성을 우리가 평가해 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새롭게 안전성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결함 분석 단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냈던 그런 결함 분석 기법의 산출물들을 기반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분석이나 장치 없이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추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기술의 목적이며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고 원인 추적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하단의 어플리케이션 1, 어플리케이션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개발된 단일 시스템의 결함 분석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온톨로지 관계, 온톨로지 원인 추적 관계 온톨로지를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메타 모델 생성기, 구성 요소 매퍼, 구성 요소 관계 식별비를 통해서 사고 원인의 관계들을 식별해내고 그를 통해서 어떤 특정 이벤트의 경로를 역추적함으로써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본 사고 원인 추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모델 생성기입니다. 메타 모델 생성기라고 하는 것은 단일 시스템의 위협 분석 산출물을 입력받아서 분석을 위해 필요한 어떤 메타 정보를 추출하고 저장하는 구성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세이프트리 분석하는 엔지니어가 작성한 위협 분석 산출물로부터 정보를 추출해서 저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결함 트리 분석에서의 메타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결함 유형 및 효과 영향도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 분석 기법의 산출물에 대한 메타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메타 모델은 우리가 분석 정보들이 저장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위협 분석 산출물에 대한 메타 정보들이 저장이 되면 이제 그 요소들 간의 위협 분석 기법 간의 어떤 상관관계 및 이들의 어떤 연결성, 각각의 이 메타 모델의 구성 요소들 간의 어떤 연결성, 연관성을 저장하는 그런 메타 정보들이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은 결함 트리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오른쪽 하단이 고장 위험이 영향도 분석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두 개의 메타 모델이 서로 동일한 요소들에 의거해서 관련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것과 이벤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블락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락, 그 다음에 블락이 어떤 고장 유형,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정보들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고장 유형을 분석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구성 요소 매퍼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구성 요소 매퍼라고 하는 것은 위협 분석 산출물의 정보를 이용해서 CTFB, 즉 Cause Tracing Functional Block이라고 하는 CTFB를 생성해서 원인 추적 관계 정보를 포함하는 스키마로 변환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과 같이 어떤 결함 트리 분석 모델이 결함 트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결함 트리의 모양을 본 기술에서 제시하고 있는 CTFB라고 하는 어떤 블락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TFB 블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INS하고 PSC라고 하는 두 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INS라고 하는 것은 즉시적이 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어떤 정보가 되겠고, PSC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또 부차적인 그리고 아주 공통적인 어떤 원인, 이유, 사건의 원인,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블럭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보통 결함 트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단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 또는 뭐 어떤 중간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이 되겠고, 그것의 원인이 그 결함 트리 하단에 붙어 있는 그런 어떤 블락들로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구성된 정보들인데, 이것이 PSC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웹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단은 어떤 원인, 커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위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을 담고 있는 이런 CTFB라고 하는 어떤 블럭으로 우리가 변환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함 트리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큰 레벨에서 바라보면 이 왼쪽에 보시는 이 결함 트리 노드가 여러 개의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최상위 노드는 결국 어떤 특정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 밑에 엔드 게이트로 연결된 서브 노드가 결국 최상위 노드의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장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밑으로 쭉 트리를 따라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각각의 이 페어런트 노드가 서브 노드, 즉 차일드 노드에 의거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함 트리로부터 알 수 있고, 각각의 이벤트들은 엔드 게이트와 오어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게이트로 연결된 것은 서로 두 개의 원인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페어런트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어 게이트의 경우에는 차일드 노드의 둘 중에서 어떤 하나만 발생해도 페어런트 노드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엔드 노드의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CTV 블락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오하 게이트로 묶여져 있는 경우는 통합해서 하나의 CTV 블록으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오른쪽과 같은 전체의 이 CTV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구성 요소는 구성 요소 관계 식별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로 다른 위협 산출물에서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연관된 요소들 간의 이펙트를 할당하는 그런 컴포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하나는 인터미디에이트 이펙트, 그 다음 시스템 이펙트, 세컨더리 이펙트, 커맨드 이펙트,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인터미디에이트 이펙트는 페일리어 모드가 시스템 폴트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잠재적으로 시스템 이펙트에 기여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인터미디에이트 이펙트다라고 정의했고요. 시스템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페일리어 모드에서 발생하는 이펙트가 시스템 페일트로 이어지는 현상, 이어지는 이벤트로 바로 연결될 때 우리가 이것을 시스템 이펙트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세컨더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블락 i의 세컨더리 이펙트는 블락 i 플러스 1의 원인으로 내재되어 있고, 블락 i 플러스 1에서 발생하는 이펙트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즉 서로 다른 CTF 블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가 세컨더리 이펙트라고 보여드리는데, 그때는 원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 발생에 기여할 때,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세컨더리 이펙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단의 커맨드 이펙트는 직접 영향을 미쳐서 바로 블락 i 플러스 1이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커맨드 이펙트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펙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장의 원인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컴포넌트는 경로 탐색 및 표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이프티 엔지니어가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시나리오 상에서 트리거 시키면 그 이벤트를 시작으로 해서 그 원인을 CTF 블락 다이어그램을 따라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시스템상에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하단에 있는 것처럼 컨크리트한 뷰라고 해서 이 CTF 블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시스템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보여주는 뷰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상화시켜서 하나의 CTFB를 블락으로 정의하고 블락 간의 연결성만 보여주는 이런 상위 개념의 추상화된 관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현되고요. 그 표현된 것들의 어떤 하나의 트리거를 통해서 어떠한 경로를 따라가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그것의 원인이 어디에 도달하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그 추적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또 한 가지의 그 주요한 요소가 원인 추적 관계의 온톨로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위협 분석 산출물에 대한 메타 정보를 생성하고 메타 요소를 매핑하고 그리고 요소 간의 관계의 식별을 위해서 활용되는 어떤 지식 정보를 포함하는 온톨로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메타데이터 온톨로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협 분석 산출물의 의미적 용어를 해석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여러 가지의 그 대상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용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도메인별로 용어들의 연결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는 예는 자동 차량의 동작 온톨로지에 대한 예시고 각 클래스들이 서로 어떤 서브 클래스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온톨로지의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기술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험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을 우리가 AIDS, 즉 Automatic Incident Detection System이라고 하는 돌발 상황 검지 시스템에 적용을 했는데요. 이 돌발 상황 검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에서 2015년에 제정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서는 도로 운영자가 도로의 어떤 상황 정보를 개별 혹은 구간별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벤트가 발생 시 카메라와 연동해서 장애물의 위치를 자동 추적, 포커싱하는 통합관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펙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전방 사고 탐지에 대한 후방 전파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 잠재 위협으로 전방 사고를 탐지하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위협을 임베딩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고장 결함 유형 분석, 위협 분석을 수행했고요. 이 사고 탐지 실패라고 하는 위협이 결국 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모델을 통해서 분석해 봤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은 CCTV의 파워 페일리어, 즉 로드 사이드 유니트에 있는 CCTV의 파워 페일리어가 그 실패의 원인의 하나였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적용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지능 로봇이 협업하는 환경에서 여러 개의 로봇이 이제 협업을 하니까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수의 로봇이 상호 협업해서 글로벌 미션을 달성해야 되는데 사람이 출연하거나 사람이 간섭 또는 과일이나 고압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군집주행, 즉 플래툰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동일 목적지를 향하는 자동차의 편대 자율주행을 우리가 플래툰 드라이빙이라고 하고 이 플래툰 드라이빙을 할 때 편대에 참여하는 각각의 자율주행차가 상원 멤버들 간에 통신을 하고 속도를 올려야 되는지 속도를 줄여야 되는지 정지를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이 편대 자율주행에서 이탈해서 내 목적지로 별도로 탈출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구현해야 되는데요. 이때 멤버들 간의 통신 장치가 오류가 생겨나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흔히 블랙아이스라고 하는 어떤 빙판기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미래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재난구호 스마트 시스템에 우리가 이러한 사고 예측 시스템을 사고 추적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해일 등으로 이런 재난구호 로봇의 협업이 발생했다라고 전차할 때 이 로봇은 생명탐지 로봇이나 잔해 제거 로봇, 응급처치 로봇 등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한 로봇의 행동 반경에 다른 로봇이 무단 침입하거나 또는 서로 협업할 때 작업 동기화가 불일치되거나
또는 시간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발생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대처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거해서 이제 일어나는지 이를 알게 되면 그러한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 분석가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본 기술과 관련한 어떤 산업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율주행차나 자율드론 등에서 굉장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는 당연히 이런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마켓에 진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해외의 어떤 시장 동향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정보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평균 성장률이 5%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2023년도에 81 빌리언 USD 달러의 정도의 어떤 마켓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되는 2023년, 2025년 정도에 가면은 굉장히 큰 어떤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 고객 도메인 분야를 보면은 자동차, 철도,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항공, 의료 분야로 이러한 안전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지능형 자율 시스템에서의 사고 원인 추적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본 기술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하단에 충북대학교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공학 연구실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